네, 여러분. 자, 발표를 해보기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것은요, 선생님이 발표를 준비할 때 꼭 체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항상 선생님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있죠.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누가 듣겠어요? 네. 어, 발표하는 사람은 네, 많이 아시는군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같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자, 이것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한 30초, 40초 정도 시간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는 방법. 그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시작 부분의 슬라이드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저는 자, 이걸 넣어서 말을 해보죠. 국제통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아키라입니다. 여기다가 뭐 오늘 이렇게 하나 넣어도 되고요.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네, 국제통상학과 2학년 아키라입니다. 자, 지금 여기 도입에 들어와 있죠. 지금 이게 게으름이고요. 자, 게으르다. 이 반대의 말이 부지런하다예요. 사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하다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선생님 같은 이야기 한다. 매일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이야기,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부지런하다니까 부지런하다와 관계가 있는 어떤 인용문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유명한 말 중에서 부지런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유명한 말이 생각나나요? 하나 생각이 났어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네. 선생님 발음이 별로예요? 네. 네, 맞아요. 네. 한국어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국어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자, 잡는다. 뭐를? catches the worm. 벌레를 잡는다. 자, 이 말이에요.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자, 이렇게 인용하는 말 뒤에는 어떤 표현을 쓰죠? 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을 넣어 볼까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퀘스천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질문으로 바꾸니까 조금 더 와닿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벌레를 잡는다는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야,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인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서 관심을 끌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한 번 더 설명해 줍시다.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다가 설명을 해주면 되죠.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좀 친한 느낌이 없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인데요. 연결하는 방법이요. 자,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은요.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인데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다는 말인데요.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는 새입니까? 아니면 늦게 일어나는 새입니까? 저는 늦잠을 많이 자서 늦게 일어나는 새입니다. 네,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럼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저는 게으른 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게으르다는 이야기까지 왔어요. 그럼 한번 제목하고 연결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 저는 게으름이 만든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지금 도입을 부지런한 것과 관계된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말을 했고 그런데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것이 저기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해봅니다. 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시간도 더 걸리고요. 중간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중간에 전개에 가서 할 말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건 탑시크릿 비밀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으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바로 목차를 소개합시다. 자, 목차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죠?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저는 오늘 리모컨, 알고리즘, 스마트홈, 오토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에 순서대로라는 말을 하나 넣어줄까요? 차례대로도 있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자, 제목하고 관계를 조금 줘야 되니까 저는 오늘 게으름이 만든 세상의 변화 이 제목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게으름이 만든 세상의 변화 즉 다시 말해 네. 이런 말도 하나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목차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게으름이 만든 세상의 변화 다시 말해 리모컨, 알고리즘,
스마트홈 그리고 오토 서비스에 대해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풀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처럼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저는 오늘 먼저 리모컨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홈과 오토 서비스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목차를 소개하는 것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시작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타이머를 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서 항상 말하기를 해봐야 돼요. 내용이 충분한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네. 생각보다 내가 말할 때 시간은 빨리 가요. 듣는 사람들은 지루하고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말을 해볼게요. 한 40초, 50초 안에 끝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국제통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아키라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부지런한 새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새입니까? 저는 늦게 일어나는 새라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리모컨이 나온 배경, 알고리즘이 한 일, 스마트홈과 오토 서비스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1분 4초예요. 시작할 때는 1분 정도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1분 4초 정도가 나왔네요. 선생님은 여기서 문장을 더 생략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발표를 몇 번 연습해 봤어요? 2번, 3번, 2번, 3번 정도 읽어보다가 시간을 재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지? 이걸 선생님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할 때 스피드, 속도가 선생님이 어떤 부분은 좀 빨리, 어떤 부분은 천천히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좀 빨리 하고 새로운 내용은 좀 천천히 하면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주면 그러면 시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속도를 조정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는 조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국제통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아키라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저는요, 늦게 일어나는 새라서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게으른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는 리모컨이 나온 배경, 알고리즘과 스마트홈, 그리고 오토 서비스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52초. 사실은 50초에 끝났어요. 네. 선생님이 한 번 더 연습을 하니까 14초가 줄어들었어요. 발표문은 연습을 하면 그 중간의 시간을 필요 없는 시간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 3번만 더 연습하면 40초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준비가 끝났어요.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전개로 가볼까요? 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나는 알고 있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지런하게 노력하여서 세상을 바꿔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까 해서 지금 보면 1. 알고리즘 아니야 리모컨 2. 알고리즘 3. 스마트홈 4. 오토 서비스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성은 네 주제별 구성이에요. 아니면 나열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주제에 맞게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장소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별 나열식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구성을 정해야 돼요. 내가 모은 자료는 어디에 맞을까? 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차가 그렇게 4가지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하나는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4개를 차례대로 순서를 한번 붙여보죠. 1번 리모컨, 2번 알고리즘, 3번 스마트홈, 4번 오토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일단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의 시작을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까 제목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발명품들이 자, 필요해서 만든 물건, 발명품들이 게으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넣어두고요. 얼른 첫 번째 걸 소개를 해야 되겠죠?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리모컨입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바로 우리 집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리모컨입니다. 자, 리모컨 그러면 생각나는 물건이 일단 TV예요. 그럼 텔레비전하고 연결을 해봅시다. 자, 텔레비전 보는 건 좋아하지만 채널을 바꾸는 것은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 내용과 여러분의 생활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모컨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는 것을 귀찮아하던 사람이 리모컨을 발명했습니다. 1955년 미국 제니스전자의 유진 폴리가 발명한 것인데요. 바로 그 사람의 별명이 게으름뱅이의 아버지가 된 건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친구들은 이렇게 아마 그림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발표를 하면서 자, 이 그림을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발표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내 눈은 글자를 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나는 지금 그림을 안내하면서 친구들을 데려가면 돼요. 이런 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요. 유진 폴리가 개발한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 그 당시에 광고인데요. 이처럼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지루해져요. 바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뭐라고 할까요? 자, 2번 알고리즘입니다. 안 되죠. 이야기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하죠?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아니면 다음으로 좋아요. 자, 다음으로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고리즘도 게으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네요. 선생님 그렇게 결정했어요. 해볼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알고리즘도 게으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말 넣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알고리즘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의를 말해주고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연결하고요.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제바스티안 슈틸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발명한 것은 이후에 다른 일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자, 얼른 설명하고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아니면 그 다음으로 둘 다 괜찮죠? 세 번째로 스마트홈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홈도 게으름과 관계가 있는데 스마트홈 기술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어디에서든지 기기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술인데요. 집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세탁기나 TV나 냉장고 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연결해 보세요. 지금 스마트홈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숫자가 좀 들어가 있네요. 좀 천천히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홈 시장은 2023년에 10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에는 1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네 번째로가 있었죠. 네 번째로는 O2O 서비스입니다. O2O 서비스란 항상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한 다음에는 정의로 연결해주는 그런 말하기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요. 됐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설명하면 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게으름뱅이의 경제라고도 불리는데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4개가 되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좀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쯤 와서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주제문에 맞추어서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세상을 바꾸는 발명품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4개를 다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느라 너무너무 바빴겠죠. 그런데 그걸 모두 소개하다가 보면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내가 죽어요. 네,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듣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쯤 와서 나만의 발표의 특징은 뭐지? 그래, 세상을 바꾸는 발명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였어. 그런데 너무 많으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빼자. 여러분은 뭘 뺄 거예요? 선생님은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두고 싶고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모르는 거 하나를 좀 뺄게요. 미안하지만 3번째 것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알고 있는데 4번째 건 조금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4번째 거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발표 시간에 따라 여러분이 조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본문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본문에서 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는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어때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무언가 자료를 찾고 이걸로 할 말을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발표를 준비한다는 거. 똑같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발표를 준비할 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 많이 연습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더 발표도 잘 된다는 거.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시간 마무리까지 같이 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